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블게이트 씬바디 FET를 보다 쉽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 중에 첫 번째로 버티컬 FE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컬 FET는 채널이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된 FET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위쪽에 드레인 그리고 아래쪽에 소스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되겠고,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다음과 같이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되는 FET가 버티컬 채널 FET가 되겠습니다. 양옆에는 게이트 영역이 존재를 해서 이 채널을 컨트롤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버티컬 채널 FET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이전부터 연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는요, 아직 리소그래픽 기술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디의 두께를 충분히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바디의 두께가 1마이크로미터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즉 채널이 수직하게 형성되는 것은 맞지만 씬바디 FET는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채널이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된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리소그래픽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필라의 사이즈, 즉 바디의 두께를 줄여 보았고요. 바디의 두께를 줄이면 줄일수록 서브셋 홀드 스윙, 즉 숄 채널 이펙트들이 점점 감소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트랜지스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스윙 값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즉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숄 채널 이펙트를 잡을 수 있겠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버티컬 채널 FET가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도 후반, 2000년대 초반 그쯤 해서 씬바디 FET들이 이슈가 되면서 같이 연구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왼쪽 아래에 사진과 같이 채널을 수직하게 형성을 하였고 양옆에 게이트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기술은 바로 이 게이트 랭스를요 100나노미터 스케일까지 줄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 리소그래픽 기술로는 게이트 랭스를 수십 나노급으로 스케일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도입한 결과가 바로 이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결국 우리가 리소그래픽 기술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물질을 증착, 이렇게 필름을 만드는 증착하는 기술은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서 얇은 두께의 필름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게이트 층이 형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층을 필름을 만들고 그것을 구멍을 뚫어서 가운데 이렇게 채널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요. 결국은 리소그래피가 아니라 증착 과정을 통해서 게이트의 길이, 즉 게이트 랭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만든 FET가 바로 이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게이트 랭스를 50나노미터까지도 줄이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리소그래피는 수 나노미터까지도 가능하지만 이 당시에는 충분한 리소그래피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증착을 통해서 만든 필름의 두께로 게이트 랭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버티컬 채널 FET에 도입함으로써 그 당시 기술에 비해서는 아주 스케일링된 게이트 랭스를 구현함으로써 숄 채널 이펙트들이 기존의 FET보다 훨씬 더 잘 컨트롤된 그런 모스펫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던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요, 결국은 이 바디의 두께는 이때 구멍을 뚫는 이 폭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리소그래피 기술의 한계로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략 보시면은 이 두께가 100나노니까 한 200~300나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즉 아직까지는 더블 게이트를 가지는 씬바디 FET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두꺼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요, 리소그래피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한 2002년도가 되면은 다음과 같이 바디의 두께가 60나노미터, 50나노미터 이렇게 수십 나노미터급으로 줄어드는 진정한 더블 게이트 씬바디 FET들이 버티컬하게 제작이 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오른쪽에 측정 결과를 보시면 스윙 값이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스윙 값의 물리적인 한계가 60mV/데케이드인데 거의 그 값에 근접한 정도의 스윙 값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숄 채널 이펙트들이 아주 잘 억제된 그런 모스펫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증명한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구조를 보시면요, 공정을 잘 모르더라도 만들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일단은 이렇게 얇게 세워진 기둥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하겠고요. 이 기둥 안에 소스와 드레인 영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핑을 또 적절하게 잘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소스 드레인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펀트들을 위에서 임플란테이션 공정을 통해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 도펀트를 주입하는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소스와 드레인 영역을 우리가 쉽게 만들기가 어렵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게이트 영역도 양옆에 우리가 감싸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상의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버티컬 채널 FET는 공정상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고, 우리가 기존의 더블 게이트 씬바디 FET만큼 공정이 좀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버티컬 채널 FET가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버티컬 채널 FET가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버티컬 채널 FET들을 잘 만들게 되면은 트랜지스터의 데인시티를 아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인버터를 하나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플래너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양옆으로 트랜지스터가 PMOS, NMOS가 존재를 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버티컬 채널 FET로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수직한 형태로 점점 쌓여진 형태의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수의 트랜지스터가 모여서 칩을 형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버티컬 채널 FET를 잘 설계하고 디자인한다면은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현재까지도 이러한 비전 때문에 버티컬 채널 FET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공정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메모리와 같이 단순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는 그러한 곳에서는 이러한 버티컬 채널 FET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3D 낸드 플래시가 되겠고요. 하지만 CPU와 같이 좀 복잡한 형태의 배선이 필요한 로직 트랜지스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직까지 버티컬 채널 FET가 양산 기술에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버티컬 채널 FET들이 실제 양산에 도입이 되어서 쓰게 될 날이 앞으로 조만간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더블 게이트 씬바디 FET를 만들다 보니까 공정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안으로서 첫 번째로 버티컬 채널 FET가 있었고요. 버티컬 채널 FET를 만들어 보니까 당연히 게이트가 두 개가 있고 씬바디이기 때문에 기존의 싱글 게이트 씬바디 FET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버티컬 채널 FET 역시 공정상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충분한 공정 기술을 확보한다면은 우리가 수직한 방향으로 트랜지스터를 집적을 하여서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집적도를 가지는 그런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진 기술이 되겠습니다.